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훈입니다. 최근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출범 이후 대출 몸집을 크게 불려온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련 소식인데요.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무슨 일입니까? 네, 인터넷 은행들은 신용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차입자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야 되는 기관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중신용, 저신용 대출에 대한 건전성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세 개 회사의 그 신용대출 연체율이 발표가 됐는데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로 나타났는데 이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인터넷 은행들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할 때는 2배가 넘게 뛰었는데요. 그러니까 연체율이라는 것은 연체액을 대출 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와 K뱅크가 각각 1.6%로 나왔고요. 네. 카카오뱅크는 그 절반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중신용, 저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숫자를 보면 세 개 회사의 중신용, 저신용 대출 연체율은 2.8%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뛰었고요. 네. 은행별로는 K뱅크가 4%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방금도 언급하셨듯이 이렇게 연체율이 오르는 데는 뭐 아무래도 돈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상환해야 될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연체되는 금액의 규모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그 뒤로 금리 동결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그 통화 긴축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고금리 환경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 은행이 그 중신용, 저신용 대출을 주로 해야 되는 곳들인데 네. 그런 곳들은 좀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체가 좀 크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그 연체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중저신용 대출 공급을 좀 줄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늘리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수익 중의 일부를 이제 충당해두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충당금 적립액을 늘리고 있지만 은행 자체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기에는 좀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식인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말들이 많이 나오나 봅니다. 네. 유럽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온 게 독일인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해주는 보조금 규모를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독일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20에서 30%가량 줄이고 또 앞으로도 보조금 규모를 계속 축소할 계획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2025년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두주자 독일의 이런 움직임 속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영국은 올해 보조금을 이미 완전히 폐지했고요. 프랑스도 올해 말부터 차량 탄소 배출량 기준을 좀 따로 도입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그 전기차를 이제 과거에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그 보조금을 줄이는 겁니까? 예, 그 전기차는 초기 생산 비용이 높아서 좀 내연차보다 가격대가 높은데요. 네. 그런 가격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구매 지원금, 보조금을 지급을 좀 해왔습니다. 아, 네네. 하지만 전기차도 대중화되면서 원가를 낮춘 그런 모델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판매를 당장 늘리는 것보다는 관련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게 더 먼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명분이 조금씩 약해지고는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흐름 속에서 완성차 업계도 전기차 생산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네. 포드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말까지 전기차 생산 목표를 기존 60만 대에서 40만 대로 낮췄고요. 예.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유일한 전기차인 볼트의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좀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전기차 시장이 후퇴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일부 후퇴가 되는 것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의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업계도 좀 이런 흐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큰 흐름은 뒤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당장 시장에 좀 부침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 주식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코스피 움직임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는 공매도까지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비중이 연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연합인포맥스 데이터에 따르면 9월 평균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5.7%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연평균 비중인 5%를 좀 웃도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네. 공매도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 보면 유가가 급등하자 코스피 반등이 쉽지 않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브렌트 유도 연중 최고치를 좀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유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욱더 길어질 가능성을 좀 키우는데요. 예. 또 최근에는 달러 가치가 크게 강해지는 것도 우리 시장의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 주식을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시에 지난달에 1조 원 넘게 좀 팔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9월 달 들어서도 이미 8천억 원어치를 좀 팔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그 공매도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 분위기까지 알아봤고 다음으로 제조업 취업 통계가 발표됐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고용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이 비중이 20%를 웃도이기도 했는데 이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 16%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 뒤로 바로 17%까지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별다른 반등을 좀 보이지 못했고요. 네. 그러다가 직전인 올해 2분기 들어서 역대 최저 수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겁니까? 아니면 제조업 고용이 좀 유독 안 좋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이라고 했으니까 유독 제조업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중을 뜻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 좀 제조업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8월 감소폭은 지난 4월 이후 최대 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 실적이 좀 좋지 않고 또 생산도 부진하면서 그 제조업 쪽의 취업자가 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제조업과 다르게 복지 보건 분야의 일자리 비중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때문에 관련된 구인 수요가 아무래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도 어떤 복지, 보건 이쪽으로 좀 몰려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뉴스 키워드는 기업 공개인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기업 공개라는 것은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각해서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네. 기업 설명회를 갖고요. 네. 그런 다음에는 기관들이 주식을 얼마에 몇 주나 살 것인지 예측해보는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 기관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물량을 이제 청약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난주까지 이런 수요 예측 진행을 마쳤고 네. 이번 주 들어서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아시다시피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네. 그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 대부분이 두산 측이 제시한 공모가의 희망 범위 가운데서 상단에 베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네.
특히 국내 기업 상장에 관심이 적었던 외국계 기관들도 이번에 좀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상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가 얼마를 받고 싶은데 그 얼마부터 얼마까지 받고 싶은데 가장 높은 가격을 투자자들이 써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투자자들이 그 레인지 이외에도 써내도 되는데 네네. 일단은 두산 측이 제시한 그 범위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쪽에 베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한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 흥행을 했다. 네네. 전자책 구독 서비스 회사죠. 이 밀리의 서재도 상장을 준비 중인데 기관 투자자들 반응이 꽤 좋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밀리의 서재도 상장을 앞두고 네. 지난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61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기관들이 많이 일단 참여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도 밀리의 서재가 제시한 공모가 희망 범위 가운데 가장 최상단인 23,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네네. 그 밀리의 서재는 오늘부터 이제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밀리의 서재는 이달 27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공모주 청약이 한때 핫했었는데 네. 그 공모주 청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뭔가 이제 그 기업 공개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는 듯한데 이제 그러면 그동안 상장을 미뤄왔던 기업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른 기업들도 이제 슬슬 상장을 다시 추진하는 분위기겠죠? 기업 공개 시장을 보면 그 작년부터 좀 침체 흐름이 좀 계속돼 오다가 예. 조금씩 요즘 들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계속하면서 좀 주식 시장이 부진했고 예. 그래서 대형급 기업들이 상장을 좀 연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보면 새벽 배송업체죠 컬리가 상장을 좀 연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K뱅크, 오아시스 등도 절차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상장을 좀 강행하다가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다가 넥스틸이라는 회사가 코스피 신규 상장에 도전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 가장 주목받는 업체 두산 로보틱스가 성공적인 수요 예측까지 최근에 마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장 시장의 어떤 동맥 경화가 본격적으로 뚫리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그 최근의 온기가 어떤 본격적인 시장의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기업의 어떤 성적표에 불과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분위기가 아직 살아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그 금리 수준 같은 것을 봐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됐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